저 다음은 펭귄의 날갯짓이라고 청년의 정신 건강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분이 나눠 가지고 좀 주제를 정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밈으로 알아보는 청년의 정신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광호 펭귄의 날갯짓 사무국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펭귄의 날갯짓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광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 안에 공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점점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듣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트레칭 한번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네, 예, 정말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밈이라는 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유행하는 유행어나 신조어 같은 것들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 좀 유행했던 유행어들이 있는데요. 누카렵 아시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라는 식의 말. 그리고 알바노, 내가 알바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라던가. 꼬이직, 그래 너 꼬우면 이직해, 왜 그 회사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청년의 정신 건강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하나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사회 신뢰가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한 건데요. 사회 신뢰가 올라가면 청년들의 우울감은 감소를 하고요. 사회 신뢰가 내려가면 반대로 청년들의 우울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하면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다,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해서 바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펙도 쌓아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는 무한 경쟁의 사회가 됐고요.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병이 됐고, 심지어 화병이라는 것은 그대로 화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한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 신뢰라는 키워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그 사람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콜릿을 줬는데 그 사람이 저를 주먹으로 치면 안 되겠죠. 근데 초콜릿을 주면 최소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거나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회 신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시민 대 시민으로 만났을 때 어떤 수평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대도 하고요, 우리끼리. 그리고 유대도 하는 경험이 사회 신뢰를 키우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된 뉴스긴 합니다. 2022년도 8월 31일 뉴스인데요.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내 월급이 죽었다. 내 월급으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나의 워라밸이 죽었다. 공무원인데 야근이 너무 많고 야근 수당은 턱없이 적다. 이런 의미로 시위를 한 거죠. 네. 한 짧은 진짜 포토뉴스였고요. 5줄 정도의 어떤 캡션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니네가 알고 한 거 아니냐, 꼬우면 이직해라, 누가 칼 들고 공무원 하라고 했냐 라는 식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추천수가 여기 맨 위에 보시면 5,70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회는 사실 어떤 연대를 바라기가 좀 힘든 사회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말을 해도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고 공감한다기보다는 너네가 힘들면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정신질환? 힘들어? 약 먹어,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는 당연히 사회적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청년들의 우울도 증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K 컨텐츠라고 해서 좀 유행을 했었죠. 오징어 게임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돈을 잃었거나 아니면 권력을 잃은 사람들이 456억을 두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고요.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많은 유행을 했던 것은 우리가 그만큼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을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20대와 30대의 청년 우울 위험군 비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뭐 5%포인트 내지 크게는 10%포인트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울에 좀 더 취약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누카렵, 알바노, 꼬이직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문제다라고 말하면 그걸 개인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회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해결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알바노 이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바노라는 건 알긴 알아요. 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건 알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적인 연대나 유대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깔려버린 유행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이직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만약에 생활하고 있는 어떤 근무지에서 노동 조건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걸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걸 왜 바꾸지? 너가 더 경쟁을 하고 능력을 키워서 이직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층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랑 좀 결부가 되면서 이런 유행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져와 봤습니다. 돈이랑 관련된 저희 유행어들이 있었는데요. 벼락거지, 영끌, 그리고 파이어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파이어족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이미 저희 우리나라는 부의 양극화가 좀 심각하게 진행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계속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버는데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코인으로 한 방에 떡상을 하던가 아니면 뭐 파이어 운동,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안 좋은 직장에서 그냥 나가서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유행어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청년 정신건강 악화 요인 4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과 좀 공통되는 지점들이 있죠. 능력주의, 그리고 경쟁주의, 그리고 무조건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사회문화, 그리고 이 나이에는 뭘 해야 돼? 20대 때는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이런 연령규범, 역할규범, 그리고 경제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별에 따라서 실제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이 조금 더 우울함을 많이 겪고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만성 질환이 있는데요.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우울 지수가 높고요. 집이 좁고 뭐 반지하거나 환경이 안 좋을수록 우울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진료 횟수가 적을수록 또 우울감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사회에서 좀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연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연대를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리고 아까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지하를 다니시다가 임대주택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처럼 주거 환경은 저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 만한 주거가 국가에서 제공을 하든 사회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의 기회도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셔서 정책적인 부분들은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큰 분야는 공간과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잠깐 그 공간에 가서 쉴 수 있고 이 사람들한테는 믿을 만하다. 내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준다. 이런 공동체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취업에서나 교육에서나 실패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학 진학을 못할 수 있고요. 원하는 취업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공간에 가서 회복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의 정신질환은 사회가 아프기 때문에 청년이 같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우울에 공감을 하신다면 이 사회에 같이 회복을 좀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딱 10분으로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음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라는 주제로 박소연 펭귄의 날개짓 대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펭귄의 날갯짓이라는 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앉아 있다가 아까도 저도 너무 지겨워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자료는 그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재미없으시면 저는 빨리 끝낼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룰을 정할게요. 재미없으시면 박수를 많이 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아, 지금 힘드시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 저는 이제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특히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제 아까 뭐 많은 통계나 자료들은 뭐 충분히 있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차지하고요. 혹시 힘드실 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내가 힘들 때? 네? 죽겠다. 또? 아이고, 네. 아, 허리이신가요? 아이고이신가요? 네. 또 그리고 어떤 말이 있으시죠? 힘들다. 네. 미치겠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 미치겠어, 우울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근데 나 우울증이야 이러면은 이렇게 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해가지고 제가 저도 10년을 가까이 회사에서 다녀보고 했는데 그런 일들은 쉽지 않겠다.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특히 회사에서 내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특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다가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이제 이거죠. 네, 저는 뭐 아침에 뭐 무기력이 심해서 뭐 힘들었고 뭐 아침에 뭐 불안이 왔고 뭐 공황이 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엔 하는 말 감기 걸렸나 봐요. 네, 내과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경험이 이해받을 수 없었던 경험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거는 이제 내 정신건강뿐 아니라 뭐 내 질병이라든지 내 개인사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할 수 없고 공감받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이해받을 수 없는 사회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더욱 악순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일 먼저 건강을 포기해요. 이제 자기가 번 돈에서 뭔가 부족한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 대처 방법 1위가 식비를 줄이는 거예요. 식비를 줄이고 그리고 음식의 질을 줄이고 끼니를 줄이고 다 줄여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결국엔 병원을 갈 수 있을까요? 네,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식비까지 줄이고 병원도 줄이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정신건강이라는 거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꿈꿀 수조차 없게 만드는 사회로 좀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는 입시와 취직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는데요. 10대 때는 입시, 20대 때는 취직, 30대 때는 뭘 해야 되나요? 결혼 남았죠. 결혼하고 나면 또 아기 낳으라고.
네. 그러면은 미치겠죠. 네. 미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30대 되면은 이제 나는 미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30대 목표를 제대로 꾸밀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꾸미는 게 아니죠. 주변에서 결혼하라, 애기 낳으라 하는 대로 꾸며가는 거죠. 자기는 챙길 수 없고 자신이 뭘 하는지 제대로 꿈꿀 수 없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청년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인생의 목표가 자연사였습니다. 자살은 할 수 없으니 자연사를 하자. 이렇게 꿈꾸는 겁니다. 이게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살이라는 말을 대신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난 자연사하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슬픈 말이죠. 네, 살고 싶지도 않지만 또 죽고 싶지도 않아. 목표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친구 결국에는 그냥 자살은 안 되겠고 자연사를 꿈꿀래 이러면서 사는 게 이 친구의 목표예요. 굉장히 슬프죠. 어떻게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목표가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슬픈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 나이 때는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이제 조금만 참으라고 하는데, 특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나이라고 제일 많이 하죠? 네 나이 때는 돌이요? 네, 돌도 씹어 먹을 나이. 돌 너무 많이 씹었어요. 안 돼요. 네. 그래서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흔히 건강한 이미지를 생각을 해요. 청년이라고 하면은 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건강한 청년, 돌도 씹어 먹을 정도로 튼튼하고 건강하고 식비를 줄여도 너는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죠. 이 청년은 혼자 계속 끙끙 속으로만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한테 조금만 참으라고 하기보다는 아플 수 있어, 잘 아플 수 있어, 이 얘기를 좀 건네줄 수 있는 사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고 없고보다는 내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주변에게 따뜻하게 내가 이해해 줄 수 있고 내 정신건강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이해심이 서로 오가는 사회인지, 평소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식이 자신부터 조금 돌아보고 청년에게 조금 더 마음과 여유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아픈 세상을 꿈꿔요. 그것도 잘 아플 수 있는 세상. 이거를 요즘은 질병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나 잘 아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내가 미치겠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잘 아프고 잘 미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